이제 창업과 스타트업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업 일반적으로 마케팅은 이제 기본적 원리는 똑같아요. 고객 중심의 어떤 활동들인데 그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여러 가지들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떠나서 대전환, 그리고 경제도 이제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공유 경제, 또 그 디지털 경제 뭐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창업이라는 게요. 이제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 전국 시대가 됐거든요. 창업자 주도 시대가 됐고,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또는 이제 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데이터 경제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것이 또 화두가 된 게 요즘 나온 게 뭐냐면은 데이터 경제에서 스타트업 경제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창업을 붐업시키는 것은 업도 있지만 우리 잡 크리에이션 영역도 있거든요. 잡 크리에이션 하다 보면은 업이 되다가 또 연쇄 창업으로 막 돌아가는, 그러면서 스스로가 일자리를 만들고 또 일자리를 또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가가 굉장히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드라이브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고 발굴하니까 전문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창업대학원에서 모토를 거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전문가가 돼서 또 우리 전문가로서 활동도 하지만 전문가를 양성하는 리더로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 역할을 수행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하나하나에 지금 면면이 우리 지금 17기 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굉장히 고단하지만 지난한 이런 일이지만 헌신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스타트업은 내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러 사람들하고 모여서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사업체가 내가 대표가 아니라 내가 이 회사의 대표지만 딴 회사에서는 또 어, 그 전문가로서 이사로서 내가 10개 회사를 같이 운영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오픈된 이노베이션의 어떤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아이템 보면 전문 분야가 있어서 거기 대표지만 다른 회사를 도와서 거기도 또 공동 창업자가 되고 또 공동 창업자가 되고 공동 창업자가 돼서 10명이 각각의 회사의 대표지만 10명이 10개 회사에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대로의 어떤 앞으로의 그 창업, 춘추 전국시대인데 굉장히 좋은 거죠. 옛날엔 춘추 전국시대는 아니야, 뭐 하나가 헤게모니를 잡아야 돼. 그러지만 이제는 춘추 전국시대가 됐습니다. 지구는 평평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네트워킹도 하시고 또 제 수업도 이제 2개를 하는데 또 들으시고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창업 마케팅, 예, 스타트업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고요. 캠퍼스가 이렇게 호수가 있고 이게 교회죠. 입구에 바로 이렇게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에 이제 이렇게 보면 호수 옆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큰 돌비가 있습니다. 돌비가 있고요. 우리 호서대의 그 설립 이념도 그렇고 글로벌 창업대학원에서도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면은 바로 이 문구가 있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진정 나를 사랑하며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과 능력을 기르는 것이 교육이요. 선임을 인식하고 이 선을 풍성히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 하면서 인재상이요. 벤처 정신을 가진 사회 공헌원 인재인데요. 이게 어디서 많이 듣지 않으세요, 요즘에? ESG 아시죠? 우리 학교는 설립 때부터 ESG 경영을 하는 인재들을 키웠다라는 측면에서 와, 우리 학교가 굉장히 빨리 앞서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학교를 설립하시는 강석규 이사장님이 70세에 이 학교를 만드신 거예요. 70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세는 우리가 다 손 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제주도 가다가 어느 영감을 받고 천안 캠퍼스 쪽에서 저기 학교를 만들어야겠구나 해서 70세에 10개의 공과 전문 고등학교를 만들었죠. 그게 오늘날에 이제 이렇게 학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늦지 않은 거죠. 뭐든지 이제 꿈과 비전을 가지시면 정말 중요한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을 한 학교의 설립 이념에 우리가 학교에 있다는 거 여러분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맨날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오늘 또 신입생 여러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이 왼쪽에는요 도서관이에요. 우리 학교 도서관 첨단 도서관이에요. 스타트업 마케팅 이제 오늘 이제 교과목 소개하고 또 평가 방법 또 여러분들이 이제 주요하게 이 교과목에서 얻어갈 수 있는 어떤 성취, 목표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교과목 처음이기 때문에 마케팅이 뭔지
뭐 이미 이걸 이제 공부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과정은 좀 심화된 각 교과목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1년 사이에 너무나 트렌드가 많이 변화됐거든요. 그래서 그 마케팅 기법도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네, 전달해 드릴게요. 자, 마케팅 했으니까 마켓 플러스 ing잖아요. 너무 잘 아시겠죠? 마켓은 뭐예요? 우리 말로 하면은 시장인데 시장에 결국 누가 모여 있죠? 고객이 모여서 뭔가 교환을 하고 있는 장소가 마켓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켓 하면은 시장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마켓 이꼬르 커스터머다. 커스터머는 결국 고객이고 소비자고 나의 제품 서비스 이용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마켓이 우리의 장소적 개념으로 보면은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고정돼 있지도 않죠. 메타버스에서 시장 만들고 온라인 마켓도 이제 24시간 국경을 넘어서 만들기 때문에 마켓도 뭐 물리적 환경으로만 이제 보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ing가 붙어 있으니까 ing는 역동적이잖아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떼 시장 분석, 라떼의 어떤 성공 그것 가지고는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어떤 기회를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창업을 한다든지 또 이미 기업을 하고 나서서라도 계속 제품에 대한 것이 개선 또는 혁신 가야 되는 것이 이 고객의 요구 수준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인데, 이 역동이 시장이 변화인데, 시장 변화는 결국 누구의 변화냐면은 고객의 변화라는 거죠. 고객은 뭐죠? 욕구도 변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이 변화한다는 건 여러 가지가 변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니즈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즈와 원트가 있는데요. 이제는 니즈 같은 것은 일반적인 욕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고픈 거, 또 자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이 있지만 배고플 때 우리가 먹는 것이 이제 유기농으로 먹을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맛 중심으로 패스트 요즘 최신의 맛을 나는 거 먹는가 그런 것도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분들한테 이제 그런 욕구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거기서 뒤떨어진 순간 뭐죠? 이제는 고객은 로열티를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충성도를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또 개발해서 제공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마케팅이다. 이렇게 이해를 주시면 됩니다. 이제 예전에는 마케팅 하면은 그냥 판매하는 거 아니야?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광고하는 거 아니야? 홍보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트업 마케팅 또는 그냥 마케팅에서는 우리가 결국에는 기업이 또는 나의 개인 1인 창조 또는 개인 브랜딩에서도 무언가를 뭔가 효익이 나는 것, 그 상대방한테 뭔가 효익이 나는 것, 가치 있는 것을 전달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그 전달해 주는 것 자체가 제품, 서비스,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품, 서비스, 브랜딩을 알려면은 그죠? 그 사람을 알아야 되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거.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 심중에 있는 것 또는 그분이 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좋은 것조차도 모르는 것도 전해줄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타트업이든지 기업에서 신사업 전략을 할 때 말단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전략은 신사업 또는 신시장을 개척할 처음부터 진행되는 것이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타트업 한다 그러면은 스타트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특히 기업을 한다면 경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겠죠? 제일 먼저 사람이 하니까 인사 업무가 있을 것이고 또 돈과 관련된 거니까 재무적인 게 있을 것이고 또 제품을 생산하니까 생산 제조 부분이 또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또 고객한테 전달해야 되니까 유통 시스템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그것을 제품을 잘 알려주려고 하니까 커뮤니케이션 하는 촉진에 대한 또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대외 협력하는 네트워킹과 그러한 부분들 또
원자재를 사온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류체제에 대해서는 아웃소싱과 관련된 부분들, 원자재 구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스타트업 또는 창업 기업들 또 이제 중견기업 이상에서도 다 연관된 부분들인데요. 그것에 가장 저는 핵심이 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 미션과 비전이고 그다음에 시장을 볼 줄 아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더 기업을 또는 창업을 할 때 이 마케팅이라는 부분에서는 아주 깊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소영 교수님, 제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요. 공부는 하기 싫어요. 창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고 창업하면 바로 망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라는 것을 뭐 우리가 책상 앞에 앉아서 막 외우는 게 아니라 현상을 볼 때 어떠한 시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해석 이해에 대한 관점을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했던 그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한 방향성이 이렇게 왜곡되지 않은 어느 정도 연구한 데이터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걸 주는 게 바로 갖는 부분이 공부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너무 잘못 이해하진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걸 조금 이론적으로 푼 것들을 보면은 process attracting your customer or clients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객들을 그죠? 그분들한테 어떻게 매력적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들이라는 거죠. 어떤 과정이면은 구매와 연관된 거죠. 이 구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마케팅에서 매출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하는 이유는 서비스만 해줘서 사회 공헌도 물론 그 어떤 부분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매출에 대한 것들인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고객이 그 서비스에 대해서 교환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나오도록 하는 것까지도 이제 마케팅의 영역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니즈, 욕구, 수요를 창출한다. 이 수요 창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치와 만족, 이 가치와 만족도 달라요. 만족이라는 개념은 어떤 제품을 쓰고 난 다음에 그 구매 이후에 그 나오는 것이 불만족, 만족이라면은 가치는 구매 이전에 어떤 이미지나 선언적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부터 그 브랜드 이미지죠. 저거는 저 서비스 나를 기쁘게 해줄 것 같아. 저 서비스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족도보다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굉장히 마케팅적으로 중요하고 그거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브랜드 이미지로서 고객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중간중간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좀 개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고객학은 뭐냐면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고객 점유율이라는 말을 씁니다.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고객 점유율을 써서 우호관계를 구축해서 계속 마켓에 반영이 돼서 이것이 계속 어떻게 선순환, 고리를 가는 것이 마케팅의 개념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마케팅 제품 만들어서 홍보하면 돼, 판매하면 돼, 고객 관리 단타적으로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콘텐츠에서 조금 끌어내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큰 의미의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좀 의아하심을 걸 것 같아요. 우리가 중소 작은 기업이고 나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해. 나 이제 아이템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 만들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마케팅을 어떻게 접근시키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시장 조사를 해야 되지? 나 혼자 시작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한 명의 고객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한 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00명이 되면서 그것을 계속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어떤 컨셉을 변화시켜가는 방법들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예전에는 뭐 좀 이제 대중화시켜서 시장 조사 규모를 크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린 스타트업이라는 방식, 오늘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자꾸 나오는데요. 린 스타트업 방식에서 작은 규모의 고객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제품을 기획하고 서비스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애초에 스타트업을 한다 하면은 마케팅을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패러다임 변화, 지금 약간 제가 린 스타트업이라는 말도 이제 했는데요. 뭐, 이 기술은 너무 잘 아시죠?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기술인데, 이 여러 가지 기술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요. 크게 전 두 가지로 봅니다. 뭐, 초연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죠.
왜냐하면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마케팅을 아는 것은 한다는 것은 고객을 안다는 것이고요. 그죠? 고객을 알려면 고객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근데 고객 정보를 알기 위해서 그동안은 전수조사를 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고객이 의미하지 않는 걸 전달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고객이 어디든지 고객이 움직이는 곳, 연결된 곳에서는 다 고객의 뭐죠? 정보들이 떨어져요. 특히 가장 정보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카드. 그죠? 카드 정보만 가지고도 이 고객의 활동과 고객의 구매 패턴을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4차 산업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남는 화두가 되는 것이 빅데이터다, 디지털 데이터다. 그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패턴을 알아서 고객이 요구하는 뭐가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나중에 또 얘기 드리겠지만 그로스 해킹으로 Z 곡선을 하는 그 아주 급성장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마케팅 기법은 불과 3년 전에도 아니네요. 그건 조금 제가 오버한 것이고요. 불과 10년 전에는 없었던 거고 3년 전까지만 해도 시범적이었는데 이제는 이미 일반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4차 산업 기술이 되면서 저희가 대전환 시기 또 뉴노멀 코비드 되면서 마케팅 기법이 엄청 바뀌어졌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연결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는 고객, 역동적인 고객, ING 하고 있는 고객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들이 그걸 통해서 뭐죠? 전략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또 실행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공유 경제, 뭐 플랫폼 경제 다 들으셨을 거예요. 데이터 경제. 근데 이 플랫폼 경제도 비즈니스 모델 혁신 그러는데요. 지금 플랫폼에 대한 것은 다른 분들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저를 통해서 아직 공부를 못 하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공부 못 하시는 분은 이제 다음 학기나 또 개설을 하는데 플랫폼 비즈니스도 계속 뭐죠? 유기적으로 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이 생태계 안에서. 그래서 제가 플랫폼 비즈니스 강의를 제일 처음 했을 때 2016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때 2016년도에서 플랫폼 비즈니스 그게 뭐지? 양면 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벌지? 뭐 그 돈을 버는 구조들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 나왔던 것이 불과 10개도 안 됐는데 지난 학기 때 여러분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몇 개 다 발표했죠. 100개 넘게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또 단순화시키면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관계 형성이 아니라 이거는 또 어떻게 말씀드리면 차원의 형성으로 바뀌어졌어요. 차원.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다른 시간에 또 설명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형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케팅 패러다임 변화를 잠깐 볼까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앞부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마케팅이라는 이론이 나온 지가 불과 한 70년밖에 안 돼요. 제가 20년 전에 마케팅을 배웠을 때는 50년밖에 안 됐다.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산업사회에서 이제는 공급자 중심이었다가 미국의 대공황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무너지고 다시 새롭게 시장을 창출해 가면서 이제 고객 지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마케팅이라는 영역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전후 시대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했지만 마케팅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1930년 또는 10년에서 20년 그 사이에서 태동하면서 이제 오길비의 광고에 관한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코카콜라도 이제는 다양한 형태대로 그때부터 마케팅 기법을 썼던 거죠. 어쨌든 전후 시대의 마켓 1.0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마켓 5.0 시대라고 했는데 마켓 1.0, 마켓 2.0, 마켓 3.0은 아마 이제 여기에서 패러다임 대변혁 시프트들이 왔을 때인 거죠. 여기 산업사회, 그다음에 전기료에는 동력사회, 여기서는 이제 기술 정보 사회, 그다음 기술 정보 사회에서 이제 네트워크하고 이제 AI 오면서 이렇게 됐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마케팅의 구루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필립 코틀러 선생님께서 2011년도에 마켓 3.0을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한 3, 4년 뒤에 마켓 4.0을 쓰셨고 그다음에 작년에 마켓 5.0이 나왔습니다. 제가 마켓 3.0을 보고서 그때 머리에 막 어지럽더라고요. 이때 이분이 뭘 얘기하셨냐면 영감이라는
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고객 만족, 고객 감동 그랬는데 영감이라는 걸 썼어요. 스피릿 마케팅에 대해서 이때부터 쓰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마켓 4.0에서는 이제 고객의 구매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다라고 하거든요.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이라는 것을 이제는 연결이 되면서 이제는 어웨어니스, 인식하고 공유하고 하는 그러면서 구매 과정들에 대해서 달라졌다라는 것이 이제 마켓 4.0에 쓰고요. 마켓 5.0도 이제 새로운 디지털 혁신으로 초연결해서 아까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것을 이제 마켓 5.0을 쓰면서 이분이 사실은 우리가 마케팅을 공부한 다음에 분명히 봐야 될 책은 마케팅 원리라고 하는 기본서가 필립 코틀러 교수님이 쓰신 거의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책이 기본이에요. 그 기본서인데 그러면서도 MBA나 이 마케팅 기본은 있지만 그 기본은 뭐냐면 고객 중심이었죠. 인간 중심이었어요. 그 기본이. 그런데 기법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0년대에 뭐 앞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을 다 무시해서는 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얹혀져서 우리가 옷을 바꿔 입는 거죠.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 건 맞는데 한복을 입느냐, 양장을 입느냐, 우주복을 입느냐, 다 그것처럼 마케팅도 기본이 있습니다. 브랜딩이라는 거 있고 제품의 수명주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이 탄탄할수록 이러한 새로운 기법의 마케팅에 대해서 더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경계 시대의 그로스 해킹, 구독 경제, 로컬 마케팅, 공간 마케팅, 뭐 ESG, 맥락 마케팅, 증강 에자일 마케팅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와요. 이런 얘기들. 그런데 이런 아무리 많은 마케팅 기법이 있어도 필립 코틀러 선생님의 마케팅의 절차와 그 내용들 거시적 환경을 분석하고 미시적 환경을 분석하고 고객을 분석하고 경쟁사를 분석하고 나의 역량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강점, 약점, 기회 또 위협 분석하고 그리고 그걸 따라서 그 강점은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약점은 보완해야 되고 그런 나의 자산을 가지고 내가 강점을 갖고 있는 서비스를 가장 잘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 내 서비스를 정말 열광해서 찾을 사람이 누굴까? 그게 바로 고객을 찾는 거죠. 그죠? 나의 서비스에 내가 얘기만 하면 구매할 사람이 누굴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고객을 찾는 고객 세그멘테이션하고 타겟팅하고 그런 그 ST, 그다음에 이미지 내션을 가지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어떻게 유통할 것이냐, 어떻게 프로모션 할 것이냐. 근데 이제 그 방법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고객 주도형으로 바뀌니까 그 말들이 좀 많이 바뀌었던 거지. 기본 개념은 거의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커다란 이제 오늘은 개요니까요. 그냥 흘려드려도 돼요.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이제 부분적으로 드리는데 그런 기본 아래에서 이런 그로스 해킹이 뭔지 그죠? 거기에서 또 맥락 마케팅이 뭔지 에자일 마케팅이 뭔지 그런 것들을 아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저는 기본과 관련해서 무경계 시대의 이 마케팅 기법은 결국에는 음, 이런 기법은 처음 시작하는 마케팅 또는 처음 시작하는 기업들한테 너무나 유용한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제가 너무 말이 빠른가요? 괜찮은가요? 처음 듣는 분들 좀 어지러우시죠? 요거 스타트업 개념도 이제 뭐 아시겠죠? 그래, 스타트업 처음 하는 거, 처음 뭔가 시작하는 것,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실 텐데요. 스타트업 개념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 수업이 스타트업 마케팅이잖아요. 스타트업이 붙고 마케팅이 붙었어요. 그래서 마케팅에 대해서 기본 개념하고 마케팅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스타트업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스타트업에 대한 모든 것의 구성에 대한 것을 이 시간에 할 건 아니죠. 스타트업의 특성만 잠깐 이해하겠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스타트업을 성공적으로 키워나갈 것인가는 이제 기업가 정신과 창업 스타트업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이 스타트업에서 에릭 리스, 린 스타트업을 2011년도에 쓰셨죠. 이제 그분은 스타트업을 기업이라고 보진 않았어요. 조직이라고 봤어요. 왜?
굉장히 유연하게 뭔가 문제를 해결해서 문제 해결이 되고 나면은 그것을 이제 엑싯해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막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시간에는 안 드렸는데 사업이 다르고 기업이 다르고 비즈니스가 다르고 또 스타트업의 또 의미들이 또 달라요. 컴퍼니라는 의미도 다르고요. 그런데 이제 에릭 리스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의 컨셉을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측면에서 봤던 것 같다는 생각이 에요 비즈니스 굉장히 비지, 바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피드한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만들 때 그 스피드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으로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면 내가 검증해서 조사하려면 시장이 또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일단 만들어. 만들고 시장에 한번 검증해봐. 가설을 세워서 만들어봐. 그러니까 일단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 있어? 만들어. 시장에 갖다 놔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에서 아니다 그럼 다시 만들고 또 이렇게 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만들어봐. 아이디어 있으면 그것이 최소 기능 제품 만든다. 그래서 미니멀 바이어블 프로덕트 MVP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에릭 리스는 이렇게 스타트업을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이제 닐 블루 멘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대표죠. 와비 파커라고 하는 이제 그 회사인데요. 와비 파커 여러분 아시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유성화 대표님 아세요? 와비 파커? 아, 죄송해요. 네, 아니, 알고 있어요. 네, 그럼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만 말하면 재미가 없어서. 네. 아, 여기 안경 뭐지? 플랫폼 회사고요. 온라인으로 이제 안경을 구매하는 업체인데 해외 업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안경을 처음에 저희가 이제 매장에 가서 보통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는 이제 매장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이제 안경을 자기가 좋아하는 안경을 이제 추천을 해서 자기 얼굴형과 맞는 것들을 한 5개 정도 이제 집으로 보내줘요. 보내주고 나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써보고 이제 체험해보고 난 다음에 자기랑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선택하지 않은 것을 다시 이제 어백파커로 보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 시스템이 고객을 먼저 생각해서 이렇게 배려해주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라서 고객한테 충분히 가치로운 제품이어가지고 성장을 조금 빨리 하게 됐던 것 같고 그게 넷플릭스랑 조금 비슷하게 성장했던 그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이었고요. 다른 어떤 모델에 비해 조금 급성장하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에서는 조금 이렇게 안경점이 근처에 있으니까, 어, 납득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미국에는 조금 멀리 있고, 가까이 없으니까 이 모델이 굉장히 획기적이게 관심이 조금 많았던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어우, 너무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쿡쿡 찔렀는데도 설명을 너무 완벽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죠. 그 미국의 시장의 특성상 고객한테 굉장히 효용을 주는 건데 또 그 중에 하나 가격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장에 가서 살 때는 보통 500불에서 뭐 700불 막 그랬는데요. 이제 이분이 그 스타일을 하면은 대여섯 개 안경을 보내줘서 거기서 써보고 있는 거는 내가 쓰고 나머지는 보내주는데 가격이 5분의 1 가격인 거예요. 예. 그 효용의 이제 어떤 구매 부분의 그 체인, 그죠? 밸류 체인에서도 혁신을 일으켜줬지만 가격 경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고객 효용 가치를 보내준 거죠. 여기에 더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제가 요번 학기에는 안 할 건데요. 꼭 디커플링이라는 책을 꼭 보세요. 디커플링. 디커플링은 뭐냐면 고객가치 사슬. 우리는 이제 체인이라고도 말하잖아요. 밸류 체인. 그러니까 고객가치 사슬은 고객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욕구가 생겨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탐색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에 뭐 이제 써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 리뷰도 검색하고 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대안을 탐색하고 구매해가지고 써보고 또 폐기 처분하는 그 모든 과정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치, 그걸 가치 사슬이라고 그러는데 고객 가치 사슬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해서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 원자재를 만들어서 공장에서 개발해가지고 뭐 물류센터 놓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매장에 오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이제 공급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면서 쓰는 모든 그 과정을 고객 가치 사슬이라 하는데요. 이런 앞으로의 비즈니스, 창업이나 스타트업은요, 고객을 봐야 돼요. 고객. 근데 물론 제품의 공정과 어떤 서플라이 체인에서도 혁신이 일어나야 되지만 고객과 연결돼서 가치 사슬, 밸류 체인, 고객 밸류 체인에서 뭔가 불편한 점을 해소해 주잖아요. 3단계인 거를 1단계로 해주면 그런 대박 성공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디커플링이 정말 잘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디커플링을 여러분이 한번 꼭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창업 스타트업에서 진짜 많이 도움이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 만들 때 그것부터 보시는 게 굉장히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닐 블루 멘탈도 바로 그런 디커플링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뭐냐면은 문제 해결하는 노력하는 기업.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의 문제죠? 기업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공정이라든지 제조 혁신도 기업의 문제인데 결국 그 공정과 제조는 뭐예요? 원가 절감이 오니까 결국 또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타트업은 이제 우리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고객 중심으로 가서 그분들이 정부의 비대칭이라서 고민하는 거, 아까 밸류 체인에서 고민하는 거, 어려운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서비스가 그럴 거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불편해도 그냥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거기에 획기적인 방법들을 올려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 스티브 블랭크라고 하는 분은요. 8번 창업을 교수님이신데 8번 창업을 해서 다 성공하고 다 엑시트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뭘 했냐면 더 확실한 스타트업에 나갈 방향을 얘기를 해줬죠. 반복적이고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찾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래요. 반복적이고 확장, 이게 반복적이고 확장 가능한 것이 이것을 가지고 이 에릭 리스가 린 스타트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린 스타트업 책을 보시면 책 표지가 동그라미가 막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그라미 한 번을 진하게 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문제 있어? 만들어봐. 검증이 아니야? 다시 만들어봐. 다시 만들어봐. 그래서 동그라미를 막 치다 보면 수백 번 치다 보면 고객이 원하는 딱 동그라미에 접근한다라는 거죠. 네, 그분이 만들어낸 것이, 근데 그 접근한 동그라미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뭐야, 동그라미를 여러 번 치니까 성장 곡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힘들죠. 올라갔다가, 동그라미 딱 접목이 되면 그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Z 곡선, 하키스틱 곡선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기업이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과목에서 스타트업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창업도 여러 창업이 있어요. 그죠? 뭐 매장에 대한 프랜차이즈 창업도 있고 또 기존에 뭐 여러 가지들 제조와 서비스의 창업들이 있는데 그 제조와 서비스 업도 스타트업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창업인데 뭐가 없냐면 혁신이 들어가면은 스타트업인 거예요. 자, 우리 지금 배민 같은 경우도 혁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스타트업이죠. 그럼 어떤 혁신이 들어갔죠? 아까 밸류 체인에서 구매에서 밸류 체인에서 혁신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Z 곡선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기술이 없어서 스타트업 못해요. 기술이 없어서 뭐 못하겠어요. 모든 제안서에서 보면은 뭐 기술 중심으로 하는데 아니죠. 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기술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상품화할 수 있는 분야에 식견만 있으면 그건 다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트업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혁신 마케팅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혁신적 기업을 마케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레스토랑을 오픈을 한다 그래요. 근데 예전의 방식의 이제 메뉴를 개발하고 예전의 방식대로 프로모션하고 예전의 방식대로 고객 관리한다면 그런 혁신 기업은 아니죠. 근데 똑같은 레스토랑인데 혁신적인 기법이 뭔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고객 관계 관리도 뭔가 있어요. 빅데이터 시스템에서도 뭔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그 메뉴 개발도 어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또 맞춤형으로 음식에 갈 수 있도록 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는 스타트업 마케팅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스타트업 마케팅은 혁신적 뭔가가 들어가면 다 스타트업이구나. 그리고 그 스타트업은 기존의 대기업, 기존의 중견기업, 기존의 창업의 마케팅 방법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트업 본질,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죠. 크리스텐슨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Disruptive Innovation. 어떻게 좀 와해적인 어떤 혁신 그거죠. 뭔가 기존의 시장을 부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뭐 삐삐가 이제 사라진 거 그게 다 Y적 기술이거든요. 이 삐삐만 생각하면 삐삐 이후에 뭐냐면 시티폰이라는 게 나왔는데 제가 아는 분이 삐삐가 막 있었을 때 그 당시 이제 1999, 막 8년 막 그럴 텐데 시티폰에 투자를 그 당시에 3억을 했어요. 1년 뒤에 뭐 하죠? 그냥 핸드폰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Y적 기술에서 잘못되면은 내가 Y적 기술이 되면 좋은데 Y적 기술에 대해서 내가 망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거 참 이 영어 단어가 더 확실히 더 다가오거든요. disruptive innovation. 그렇죠. 이런 건 파괴적 혁신, 와해적 또는 혁신이라고 하는데요. 창안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뉴 마켓을 창안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시장만인 게 아니라 새롭게 창안해내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 너무 많죠, 여러분들. 이제 그리고 그다음 밸류 네트워크를 만든다. 이거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치 네트워크를 해서 이제는 이 가치 네트워크를 네트워크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몇몇 사람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이것을 크게 파일을 키워놔서 내가 이쪽 파트 맡고 동료가 이쪽 파트 맡고 해서 밸류를 같이 키워나가서 하면 시장을 내 고객은 요만큼인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시장을 두 개를 합치니까 시장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게 밸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준비를 하신다거나 스타트업을 컨설팅을 할 때 당신이 하고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는 누구입니까를 여쭤보세요. 그러면 그 파트너하고 같이 개발하세요. 그러면 이 파트너가 하는 고객하고 내가 하고 있는 고객하고 같이 연결하면 시장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밸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의 참여자나 그죠? 그다음 어떤 얼라이언스 이런 것들을 다 대치를 한다. 그것이 이제 신시장 또 신제품 그리고 그것을 같이 밸류 네트워크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마케팅은 혁신적인 어떤 서비스와 관련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마케팅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요거 세 개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혁신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혁신적인 부분에서는 마케팅 방법은 기존의 마케팅을 가져오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인데요. 이 기업가 정신이 많은 분들이 기업가 정신 생각이야? 아니에요. 태도와 행동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정신이다, 그러면 이념이다, 그러면 이념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마음속에 있는 것은 결국 나타남으로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업가 정신이 얼마나 실천력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 이꼬르 실천력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되죠. 또 오픈 마인드 돼 있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하고 협력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뤄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그리고 마케팅은 뭐죠? 마케팅은 아까 말씀드렸죠. 고객을 바라보는 눈이다. 그래서 이 세 분야로 해서 스타트업 마케팅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 지형과 그 특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책에서도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산 책은 아닌데 이런 퀀텀 마케팅 같은 거와 뭐 뉴노멀 마케팅 이런 책을 보면 지금 마케팅 트렌드와 앞으로 사실은 전체적인 대전환 시대의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마케팅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계속 적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린 스타트업 특성도 이해한다. 그 린 스타트업 책들이 대부분 2011년부터 2017년도까지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왜냐면 이미 너무나 이제 린스타 초기에는 이제는 뭐 신규 어떤 개념으로 나왔는데 이미 다 알아버렸으니까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린 스타트업은 하나의 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미 안다고 했지만 사실 몰라요. 린 스타트업을 어떻게 해야 성공시킬 수 있을지, 어떤 요소로, 어떤 절차로, 요소로 절차를 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는 아니지만 마케팅 측면에서 꼭 알아야 될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이제 방법적으로 빅데이터 마케팅, 그로스 해킹 마케팅, SNS 마케팅 여러분 많이 알고는 있지만 데이터 마케팅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캐즘 마케팅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제품 또 요즘 하이테크 또 혁신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없는 시장에서 신시장을 만들어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이테크가 아니더라도 하이테크 마케팅 기법을 또 써야 됩니다. 그때 써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기존의 필립 코틀러 우리 교수님께서 했던 마케팅 기법은 또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캐즘 마케팅, 게릴라 마케팅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이 안에도 마케팅 기법 나오는 것들은 한 50여 가지가 더 있지만 그건 그냥 아류라기보다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거는 약간 기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이제 교재입니다. 이걸 다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코틀러의 마케팅 원리인데 여기는 이제 시그마 프레스에서 외국제 피어슨 출판사 여기 보면 이제 필 코틀러 암스트롱 이렇게 제자분하고 쓴 책이 있고요. 또 경문 출판사에도 똑같이 마케팅 원리 똑같은 책을 번안해 가지고도 나왔습니다. 그건 조금 더 쉽죠. 그거는 기본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 안에 책이 굉장히 두껍긴 한데 정말 마케팅의 초기부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갖고 있다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마케팅의 모든 요소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류라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나와서 무슨 마케팅 나오는 거고요. 자, 요 창업 마케팅은 제 지도 교수님께서 쓰신 거예요. 서상혁 교수님이신데 이 책은 창업 마케팅의 정말 정수라고 하세요. 첫 그 교재라고도 할 수 있죠. 그전에 내긴 했지만 이걸 조금 더 했는 이제 좀 발전시켜서 냈는데요. 2015년 판 버전이에요. 그래서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 마케팅으로 다시 지금 함께 집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렌드가 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수요를 예측하거나 또 그 유효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가야 될 것이나 그 다음에 제품 가격 결정 이런 부분에서 기본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스타트업 마케팅에서 그런 부분에서 여기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일부 이제 발췌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요. 스타트업과 마케팅은 그냥 스타트업 따로 마케팅 따로 했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서 사실은 스타트업 마케팅은 또 아니죠. 근데 이런 책이 있다. 요거는 사지는 마시고 그냥 이런 책이 있다는 것이고 이제 요거를 기본 교재로 하되 제가 마켓 4.0 시대 이기는 마케팅 요 부분에서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주로 지역, 그러니까 지금 필 코틀러 선생님이 어떤 아시아로 무게 중심을 옮긴다 하면서 이제 그 지역 관련해서 이제 로컬 마케팅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고객 관점에서 이기는 마케팅을 이렇게 했고요. 아까 4.0, 5.0은 또 다른 또 측면이 있습니다. 4.0에서는 구매 과정에서의 이제 마케팅이 변화된 거. 그다음에 마켓 5.0 측면에서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마케팅 방법을 이렇게 썼고 여기에서는 고객 중심에 대한 마케팅. 그러니까 필립 코틀러 선생님도 본인의 책에서 고객 알아야 되죠. 유통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유통이라도 거래의 그 과정이잖아요. 그런 걸 다 띄어가지고 그게 혁신이 되고 변화가 됐으니까 4.0, 5.0 이렇게 냈는데요. 이 책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로스 해킹 마케팅 굉장히 재밌어요. 자, 그로스 해킹 하면 뭐죠? 그로스. 성장인데 그걸 해킹해가지고 성장인데 누구 걸 해킹하느냐. 지금 다 연결된 부분에서 저 데이터를 내가 급습을 한다거나. 그래서, 근데 그것을 법적으로도 뭐 없는 거예요. 그 해킹한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한 데가 에어비앤비죠. 에어비앤비가 이제 크레이글리스트라고 하는 이제 그 여러 집들 뭐죠? 임대도 놓고 임차도 하고 그런 그 복잡한 그리고 회원비가 비싼 우리로 말하면은 뭐 직방 한방 같은 거겠죠.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사람들이 올려야 되는데 에어비앤비는 이제 유효 방을 그죠 남는 방 이렇게 이제 알려줘서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 건데 그 에어비앤비 회원만 되면요 크레이그 리스트를 그냥 무료로 다 등록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로스 해킹 거기에서부터 그로스 해킹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로스 해킹은 디지털 혁신 기업이 반드시 써야 되는 마케팅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 DT 시대 마케팅 뉴노멀은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저희가 한 16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했듯이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뭐 지금 우리가 팀플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4월 돼서 다시 대면 수업하면 간단한 팀플을 이제 하도록 할 거고 소그룹 토의도 하고 할 텐데 이거는 책 한 권을 책 2권 정도를 한꺼번에 띄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십시일반 공유 크라우드 소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2주차 지나면서 1장은 누구, 2장은 누구, 3장은 누구 그러면 이게 많지가 않아요. 분량이 한 20페이지 2, 30페이지, 30페이지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일주에 그 간단하게 하면서 그걸 PPT로 잘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시고요. 이 PPT를 전부 다 집으로 묶어가지고 여러분께 다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문가로 활동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언제 또 뭐 PPT 만듭니까? 서로 이렇게 십시일반 만든 거, 이 마케팅 유노말의 이 내용들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이거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나누겠어요? 그냥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자로 먼저 태어난 분들은 그냥 조상님께 왜 먼저 기억자를 해서 내가 1번을 당첨되게 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셔도 됩니다. 근데 매는 먼저 맞는 게 아픕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담해 드리면 이거 한 장씩 읽고 파워포인트로 정리해서 발표를 하는데 10분 정도 발표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할 거고요. 빅데이터 마케팅 반드시 또 읽었는데 여기에서도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필립 코틀러 마켓 5.0인데요. 지금 16, 원래는 처음에 10명인 줄 알고 저 10장이 저였는데 제가 봐서 책 한 권을 더 해가지고 2권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꼭 한번 금방 읽어요. 네, 이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 방법은 지금 거의 다 말씀을 드렸죠. 강의, 독서 보고, 아까 지금 발표 2명씩인가 책 2권을 했는데 한 권을 제가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쉽게 읽으면서 PPT로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강의하거나 누구를 컨설팅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PPT 2권의 책을 같이 다 보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올려드리는 저널 유튜브 영상들을 미리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올려드린 것 중에 잼페이스라는 영상 굉장히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에 굉장히 중요한 한 사례가 되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시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올려드린 게 아니에요. 잼페이스를 보고 여러분들 지금 이렇구나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말단의 서비스 말단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기획들이 들어갔는가를 한번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그런 빅데이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실 수도 있고 또 뭐죠? 컨설팅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잼페이스 올려드렸는데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평가 방법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막 외워서 쓰기보다는 제가 미리 공부할 걸 드립니다. 예, 드려서 그냥 이렇게 와서 그냥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지금 보고하는 거, 지금 필코틀러 마켓 5.0을 했네요. 이렇게 2권의 책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필코틀러 마켓 4.0도 좋아서 4.0 할까 5.0 할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5차 수업 요거 개요만 하고 여러분들 조금 아까 제가 요구 수준 한번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자, 보시면은 일주 벌써 지났죠? 3주차까지 조금 더 뉴노말, 그다음에 디지털 경제 마케팅 패러다임에서 봐야 될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사례 중심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 아는 듯 하지만 사례를 보니까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의 뭐죠? 잠자던 머리를 이렇게 탁탁탁 깨우는 거를 제가 좀 다음 주에 할 거고요. 그다음 3주 차에는 린 스타트업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린 스타트업에서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고객의 고객 지도를 통해서 아이템을 정교화하지만 아이템 정교에서 더 중요한 것은 마이할 수 있다. 매출을 만들어내는 수익 모델, 비즈니스 수익 모델에 대한 것들도 여기에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의 수익 모델이 예전에는 10가지 정도였는데 지금 한 25가지가 나왔어요. 25가지가 나왔고, 그다음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이고 그 25가지의 돈을 버는 방법의 구조도가 100여 가지가 넘는 거죠. 그게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그 수업은 그 한 학기 수업이지만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마케팅에서 아까 본 교재 사업기회 평가, 신제품 출시, STP 마케팅 믹스인데 이 STP 이 내용에서도 제가 추가를 하는 것은 STP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3C라고 해서 이제 컴퍼니, 컴피티션, 그다음에 그 커스터머, 3C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STP 또 3C 패스트 거시적 분석이 한꺼번에 들어가요. 요즘에 빅데이터 분석에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또 인사이트를 가지시는데 지금 패스트, 3C, STP가 한꺼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해하려면 자, 3C는 어떻게 하는 건지, 패스트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그 신시장과 신제품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우리가 보스턴 컨설팅이라는 그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G 매트릭스는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마케팅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을 기존에 세웠던 것들이 한 7가지, 8가지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지만 지금 새로운 뉴 트렌드의 마케팅을 또 빨리 습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 거를 무시해버리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 9주부터 55주까지는 제가 말씀 이런 것들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스타트업 마케팅 패러다임 변화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은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포함해서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것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시간 저도 사실 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